1993년 유럽호 침몰 사고는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대형 유람선 사고로 이 사건은 당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유럽호는 생강을 항해하던 유람선으로 1993년 12월 14일 저녁에 침몰했습니다. 주요 내용: 사고 발생 상황. 유럽호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전용 유람선을 운영 중이었으며 당시 15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선박이 생강의 다리와 충돌하면서 균형을 잃고 침몰했습니다. 승객들은 주로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인명피해. 사고로 인해 2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나머지 승객은 구조대와 시민들의 도움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차가운 강물과 밤 시간대라는 악조건이 구조 활동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선박 운항 중 기상 조건과 조타사의 과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당시 강한 바람과 물살, 그리고 선장의 부주의가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후속 조치. 이 사고 이후 프랑스 정부는 유람선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다리와 선박 간의 안전 거리 확보 및 비상장비 개선이 강조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유럽호는 생강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람선 중 하나로 관광객들에게 파리의 야경과 랜드마크 에펠탑, 노트르담, 대성당 등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던 선박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크리스마스를 맞아 특별 디너 크루즈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고의 구체적 전개. 다리 충돌. 유럽호는 파리 중심부를 지나는 동안 알렉산드르 3세 다리 아래를 지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박의 조타장치 문제가 있었거나 선장이 다리 하부 구조와의 간격을 잘못 계산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충돌 직후 선박의 균형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급속한 침몰. 충돌 후 선박 내부로 물이 빠르게 유입되었고 대부분의 승객은 실내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탈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승객은 창문이나 갑판을 통해 탈출했으나 대부분은 탈출로를 찾지 못해 갇히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의 영향. 사고가 12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생강의 물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인해 생존율이 더욱 낮아졌으며 구조 시간이 지체되면서 사망자가 증가했습니다. 구조 활동. 사고 직후 파리 소방대와 경찰,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시간과의 싸움. 차가운 물속에서 30분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구조대는 즉시 생강으로 다이빙하며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제한된 장비. 당시 구조 장비가 부족했고 특히 야간에 강한 조명이 부족해 작업이 더뎠습니다. 현장 상황. 많은 승객이 충격으로 의식을 잃거나 선박 내부에 갇혀 구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사고 이후 수개월간 조사가 이루어졌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적 과실. 선장이 다리의 높이와 선박의 크기 간격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실수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운항 당시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회피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기상 조건. 생강의 수위가 평소보다 높아졌으며 이는 다리 하부와 선박 간의 간격을 줄이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빠른 물살도 선박 운항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안전 설비 부족. 구명조끼와 비상탈출구가 승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유람선 내부 구조가 복잡해 탈출 경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사건 이후의 변화. 유럽호 사고는 이후 유럽과 전 세계 유람선 안전 기준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강화된 규제. 모든 유람선은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특히 구조 설비와 경로가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선박 운항 중 조타사의 엄격한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다리와 선박 간 거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생강 위를 항해하는 선박은 다리 아래를 지날 때 자동으로 높이를 측정하고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긴급 구조 장비 개선. 모든 유람선은 추가 구명조끼와 긴급 탈출 장치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사회적 반응. 유족과의 갈등. 사고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유람선 운영사와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영사의 안전 불감증과 관리 감독 부실이 주된 비난 대상이었습니다. 관광산업의 위기. 사고로 인해 파리의 유람선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외국 관광객 수가 급감하며 경제적 손실이 컸습니다. 구조활동 및 생존자 이야기. 사고 후의 구조 작업과 생존자들의 증언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구조대의 노력. 구조 작업은 사고 발생 15분 후에 시작되었지만 강물이 급격히 차가웠고 선박이 물에 거의 잠긴 상태여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수중 다이버와 헬리콥터가 투입되었지만 시간대와 생강의 낮은 시야로 인해 구조 작업이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 일부 승객은 충돌 후 불과 몇 분 안에 선박 내부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창문을 깨고 탈출한 한 생존자는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고 탈출구를 찾지 못해 서로 뒤엉켜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강으로 뛰어든 생존자 중 일부는 저체온증에 걸렸지만 구조되었고 이들이 나중에 사고의 주요 원인 규명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유람선 운영사의 책임. 유로포를 운영하던 회사는 사건 발생 이후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안전관리 소홀. 조사에 따르면 유로포에는 필요한 구명조끼와 비상탈출구의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선박의 정기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박의 노후화도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적 조치. 유람선 회사는 관리 부실과 안전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수백만 유로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으며 이는 파산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운영사 폐쇄. 결국 유로포를 운영하던 회사는 사고 이후 1년 내에 문을 닫았고 유람선 운영권은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프랑스 정부와 시민들의 반응. 사건은 프랑스 사회와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정부의 대응. 사고 직후 정부는 생강에서 운행 중인 모든 유람선에 대해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유로포 사고 이후 프랑스 의회는 새로운 선박 안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유람선뿐만 아니라 소규모 선박에도 적용되었으며 비상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시민들의 추모와 연대. 사건 직후 수천 명의 시민들이 생강 주변에 모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기부금이 모아졌으며 이는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국제적 영향. 유로포 사고는 단순히 지역적 사고로 끝나지 않았고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연합EU의 조치. 사고 이후 EU는 모든 회원국의 유람선 안전 표준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은 비상대피 계획, 승객 안전 교육, 선박 내 비상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관광업계의 변화. 다른 주요 관광지 런던, 암스테르담, 베네치아 등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강이나 운하를 운행하는 유람선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일부 관광지는 야간 운항을 제한하거나 선박 크기를 줄이는 등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적 반응. 이 사고는 여러 매체와 예술 작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큐멘터리와 뉴스. 프랑스와 국제 언론은 유로포 사고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이를 통해 선박 안전 문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와 재현 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문학과 영화. 이 사고는 작가들과 영화 제작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일부는 허구적 요소를 가미해 재구성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상황. 유로포 사고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파리 시민들과 유람선 관광업계에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현재 생강을 운항하는 유람선은 모두 강화된 안전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과 승무원 훈련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는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으며 매년 사고 발생일에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